우리가 아프면 병원이나 약국에 갑니다.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로 아프면 동물병원이나 동물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에 가게 됩니다.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글로벌 연관 산업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 전용 제품 서비스가 확대 고급화되면서 신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와 고령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외롭죠.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이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2022년도에 8조 시장이 2027년도에는 15조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된 수출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제 그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는데 향후에 이제 4대 주력 산업을 육성을 하고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외 수출 산업화의 어떤 3대 추진 전략을 적극 추진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월부터 한다는 건데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 용역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1년에 한두 번은 이제 그 백신을 맞히죠. 종합 백신을 맞춥니다. 가격이 이제 몇십만 원 되죠. 그리고 어떤 그 반려동물이 이제 산책이라든지 야외 산책을 하기 때문에 심장 사상충이라든지 회충약 등 예방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진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드기 약 이런 게 많이 하는데 이걸 이제 예방접종, 조제, 투약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가세를 면제를 일부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병리학적 검사로서 어떤 영상진단 의학적 검사, 엑스레이죠, 초음파라든지 그 다음에 내시경 검사라든지 또는 구토, 설사, 기침, 소양증, 발열, 황달, 파행 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증상에 대해서 이제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제 농림축산부 홈페이지에 가면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화 수술도 있죠.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이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요 부가세를 면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반려동물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이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공인 훈련 지도자 신설 등 동물 보호사를 확충하겠다는 겁니다. 즉 정부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국가전략사업에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월부터는 치료 목적의 반려동물 진료, 약제비 등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서 진료비 부담을 면제하겠다는 겁니다. 농림축산부에 의하면 전 세계 반려동 연관산업 규모가 2022년도에는 3,725억 달러에서 2032년도에는 7,762억 달러로 7.6%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봐야 할 거는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노령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제 그 반려동물 시장을 4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출 산업화를 이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반려동물은 우리가 이제 그 부담이 큽니다. 왜냐면은 사료도 사야 되고 또 이제 그 치료도 해야 되죠. 또 약국에도 방문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기적으로 이룰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 목적 등 100대 항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동물병 의료 서비스 수요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은 의료비 부담과 낮은 펫보호 가입 등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부담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10월부터는 필수 보편적인 동물 의료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공인 개통령을 육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개통령이죠. 그러니까 어떤
개를 키우는 어떤 굉장히 이제 그 전문 인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의 어떤 친화 관광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 기관을 지정을 하고 동물 보건사 역할 확대 등 관련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반려동물 친화 관광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지원하고 동방향 콘텐츠 확증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기호 반영한 실증 통해 고부가치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반려동물 연간산업 특화단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실증 종합 인프라가 있으면 보호복지시설, 산업시설, 그리고 연구 교육시설, 서비스 문화시설을 이제 갖추겠다는 겁니다. 즉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듯이 이제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필요한 약을 이제 사게 되죠. 왜냐하면은 반려동물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수명이 우리가 이제 각각 기계에 다르겠지만은 15년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청소년기가 있을 거고 또 중년기가 있고 또 고령기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가장 약을 많이 쓸 때가 이제 고령기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신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가게 되고 또 약도 사게 되죠. 근데 이제 현재 이제 굉장히 약값이 이제 부담이 되는데 다행히도 이제 부가세를 이제 면제를 확대를 함으로써 어떤 보호자의 어떤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반려동물의 어떤 테마파크라든지 동방관광시설이라든지 반려동물의 위탁시설 확대, 훈련시설, 그 다음에 R&D 시설, 대학교, 대학원, 교육소, 반려동물 특화사업단 연구시설이라든지 연구교육시설, 그 다음에 보호복지시설, 동물병원, 민간보호시설,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동물보호센터라든지 이런 실증 종합 인프라를 구축해서 반려동물을 이제 시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제 과거와 다른 어떤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과거와 이제 가축의 개념이 아닌 우리가 이제 같이 살아가는 동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시장도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반려동물의 어떤 인권 보호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늘어나고 있고 이게 현실이라고 그러면은 이 산업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의 각종 정책을 이제 재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은 이제 일상을 24시간 우리가 같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대해서 따뜻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어떤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치료 목적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부가세 면제는 굉장히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농림축산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자세하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